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양수tek 과목 아레테 명제읽기 철학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레테 명제읽기 철학 이야기에서는 플라톤부터 존 두이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만나는 즐거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AI에게 이 책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은 어떻게 답하는지 물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상기하고 사랑하며 추구하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 목적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는 학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인류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유용한 학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겪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의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는 학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볼테르는 인류사회라는 정운의 관용과 정의를 갖고는 실천적 투쟁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인류의 최종 목적에 이르는 길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라고 답했고,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힘의 여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초인을 향해 나아가는 위험하고도 위대한 입법행위다. 라고 답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로 들립니다. 무언가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철학에 대한 정의가 철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이러니 철학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누구나 철학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철학을 어려워할까요? 첫째는 추상적인 개념, 즉 이데아, 정언명령, 변신론 등등 용어부터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둘째는 철학서의 건조한 문장입니다. 딱딱하고 난해한 문체는 지적 호기심마저 앗아갑니다. 셋째는 철학의 방대한 역사입니다.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삶과의 거리감입니다. 수백 년 전 철학이 지금의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철학 이야기를 읽으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윌 두렌트의 철학 이야기는 1926년 출간되어 거의 100년 동안 사랑받은 가장 완벽한 철학 안내서라고 합니다. 작가 윌 두렌트는 지식의 인간화를 꿈꾼 이야기꾼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식의 대중화를 통해 20세기 지성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윌 두렌트의 철학 이야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상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철학 이론을 건조하게 요약하지 않습니다. 대신 철학자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고뇌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들의 철학이 삶 속에서 어떻게 피어났는지 들려줍니다. 그들의 철학은 그들의 삶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설보다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윌 두렌트의 문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위트와 드라마, 통찰로 가득합니다. 복잡한 철학적 논쟁을 한 편의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풀어내어 독서의 순수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 원전을 쉽고 멋진 문장으로 번역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철학 이야기에서는 고대 철학의 대표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대 철학의 대표인 베이컨과 스피노자. 베이컨은 아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신적 자연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시대를 주도한 볼테르와 칸트, 그리고 관념과 의지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니체의 삶과 사상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철학 이야기는 책의 전부가 명문장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플라톤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고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몇몇 책은 맛만 볼 것이고 어떤 책은 삼켜야 하며 소수의 책은 잘 씹어서 소화해야 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스피노자는 행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볼테르는 일은 우리를 세 가지 큰 악, 즉 권태, 방탕, 결핍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누엘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동하라 라는 도덕률을 얘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원하려고 원할 수는 없다 라는 참 어려운 말도 남겼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너의 삶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그 유명한 아모르 파티를 말했습니다. 철학을 읽으면 어떤 발전과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철학의 전체적인 지도를 얻게 됩니다. 둘째, 철학이 사람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어려운 철학 사상에 대한 첫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독서의 범위를 확장, 즉 문학에서 사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철학 이야기를 읽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철학 이야기를 읽기 전과 읽은 후로 크게 나눠질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원전을 AI를 활용하여 읽기 쉽게 번역한 교재를 사용합니다. 국내에 3종의 번역서가 있으나 번역이 다소 어렵고 어역도 다수 발견됩니다.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원전 철학 이야기를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철학과 사상의 기초적인 개념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인물 및 일화 등을 주석으로 달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풀어 번역했습니다. 이 과목의 수강생에게는 번역한 교재를 PDF 파일로 제공할 것이고 내용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 즉 퀴즈 문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삶에서 또는 죽음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 이야기는 여러분이 멋진 인생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이자 멘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종이 위를 걷는 시공간 여행자, 즉 독서가입니다. 단연간 아레테 고전강독 단테의 신곡을 강의해 왔습니다.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아레테 명저 읽기 철학 이야기를 개설했으나 수강인은 부족으로 폐강되었습니다. 아마도 철학이라는 어려운 주제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 과목은 절대평가 등급제로 성적평가를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강좌가 개설되어 여러분과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